첫 번째 시작이 관세법 30조 3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관세법 30조 1항, 2항 다 배웠죠. 1항, 2항 배웠어요. 그럼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음 각 호라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호를 줄 건데 여기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특정했죠. 그럼 이 말은 곧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 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으로 하지 않고 여기 제1항에 따른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안 하겠다는 거는 일방법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지금 거래 가격을 과세를 하지 않고 뭘 하겠다? 31에 35조 즉 2에서 6방법에 따라서 과세를 결정한다. 이 말은 그냥 심플하죠? 네 가지에 해당하면 일방법 쓰지 말고 2에서 6방법을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단할 근거를 납세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래를 배제하지 말고 왜냐면 대원칙이니까 나 이렇게 배제할 건데 괜찮아? 라고 의견을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관세법 30조 3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격, 배제, 사유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표현 잘 보세요. 해당 물품에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하고 마침표 끝.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뒤에랑 구조가 달라요. 해당 물품 수입하고 하는 그 쟁점 물품에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제한만 있으면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제하라는 거예요. 뭔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의 금액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을 찾아서 더하라? 아니에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그냥 바로 배제. 제한만 있어? 안 돼. 바로 철퇴해요. 완전히 무섭죠? 그래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철퇴인데 근데 그걸 더하는 건 아닌데 다만 해서 풀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 가격에 1항이라고 하는 건 아까 관세법 30조 1항 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 나오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야, 그럼 이건 안 되지. 바로 뭐해? 배제해. 근데 뭐라 해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야? 제한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제한에 해당하는 금액, 칠해버렸어. 제한에, 혹시 묻었나요? 아니, 이렇게 너무 서로 뭐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딱 했는데 손에 이렇게 분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얼굴에 칠했나? 이런 느낌. 그래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자체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 결국에는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너 물건 쓰는데 그거 반드시 전시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하면서 가격 깎아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야 이거는 제한은 제한인데 이거 술이라서 19세 이상에만 팔아야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야 이거 술 주류인데 이거 내가 샀는데 내가 어디다 팔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9세 이상한테 팔지 말래요. 그 19세 이상한테 팔지 말라고 하는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러니까 술을 들여오는데 아니죠. 그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제한은 키는 뭐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들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버리지 않는 제한들이 있다면 거래 가격을 배제하지 않고 그럼 그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겠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의 제한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안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볼게요. 그럼 2호는 뭐가 있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해당 물품, 쟁점 수입 물품에 대한 첫 번째 거래가 성립하거나, 그다음 두 번째 가격이 결정한 그 상황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경우 하고, 그 뒤에 아무 문구가 없어요. 아까 여기는 뭐 단 해가지고 실질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봤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거래가 성립되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거성, 가결 이렇게 오는 거성. 옛날 무한도전에서 거성 아시나요? 거성 박명수, 명수는 거성이었잖아. 큰별 거성, 위대한 거성 박명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성, 그 시절에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암기식이 그래요. 그래서 거성, 가결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성립되거나 가격이 결정될 때 금액으로 계산이 안 되는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래라? 거래 가격을 배제해라.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서 뭘 받으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래 가격을 배제해라. 근데 여기서는 다만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무슨 문구가 하나 있냐? 애매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부분. 거래에 성립된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금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금액으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금액으로 계산을 못한다고 하면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때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금액만큼은 흔들렸을 거잖아요. 그럼 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더한다. 더할 때 뭐로 더한다? 더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죠. 간접지배로 더하거나 가산요소로 더하는데 가산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더한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게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하자보증비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조건 아니었어요? 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물건 사가. 이러지 않았어요? 너 하자보증 네가 돈 내는 조건으로 물건 사가. 이랬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의 금액을 계산 가능한 것들만 우리가 간접지배로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 금액들을 산출을 못한다 그러면 뭐가 아닌 거예요? 금액으로 계산이 안 되는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버렸잖아요. 거래가 성립되거나 가격이 결정됐는데 금액으로 계산이 안 됐다 그러면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형을 보면 세 번째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전처 사용, 전매, 처분,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속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사후기속이익이 있었어? 근데 여기 뒤에 다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다만해서 일항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래서 사후기속이익이 있었어? 그럼 일단은 그거 배제해야 되겠다. 가격이 흔들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 만약에 사후기속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일항에 따라서 적절히 뭐 할 수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면 제외하겠다. 거래가 배제하지 않겠다. 조정이라는 단어는 가산요소에 나온 단어거든요. 조정할 수 있으면 뭐다? 가산요소로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기속이익은 가산요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기속이익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만약에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럼 뭐가 된다? 가산요소로 가산을 하라는 거죠. 그럼 가산요소로 가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방법을 쓰라는 거죠. 근데 가산요소로서 조정이 적절히 안 돼요. 조정이 적절히 안 된다는 사항은 뭘까요? 객관적이고 수령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뭐 해라? 인수 6번법을 가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가 있어서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는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특수관계자가 있고 뭐까지 있다면 가격에 그 특수관계자가 영향까지 미쳐버렸다면 그랬다면 뭐가 안 된다? 일방법을 쓸 수가 없다. 이 방법 이하로 가라. 근데
여기도 다만 있죠. 다만 산업부의 정상적인 가격적인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해 오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를 이렇게 판단하긴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따라서 한 건가? 라는 것들 몇 가지 상황들을 두고 그랬다면은 특수관계자가 있지만 인정할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논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사유가 이렇게 답안 법률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디테일이 매우 다르죠. 잘 보면 처음 또는 사용은 바로 배제인데 제한이 아닌 경우들을 좀 예시해줬고 조건 또는 사정은 조건 또는 사정이 영향을 받으면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가적으로 달라졌고 사후기속 이익도 계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둘 다 계산을 하지만 얘는 간접 지급액으로 얘는 가산 요소로 평가 처리됐고 특수관계자는 영향 여부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동시에 판단을 또 해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보고 일반법 쓸지 기타 법 쓸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실제로 암기할 것도 많고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